점수 잡는 Hackers. 빈칸 채웠다는 전제하에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메인 로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도 메인 인프라스트럭처 로드인데 이제 be connected to 사실 동사에 가장 강조를 할 거지만 동사가 가장 중요한 뭐 거의 매일 강의 말하는 것 같아요. 에세이 할 때 동사, 명사 자꾸 여러분이 계속 걱정하는 막 전치사, 관사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관사 대회 아니고 이거 지금 뭐 에세이 컴피티션 아니다. 그냥 메인 내용만 이렇게 글을 여러분이 썼으면 플로우만 있으면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것만 아니면 돼요. 이해되고 이해되고 내용이 연결이 되고 그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더 하면 더 잘하죠. 마찬가지예요. 설치 뭐예요? I로 시작하는 동사인데 여러분이 빈칸 채웠으면 add도 돼요. 사실 뭐 추가되었다. 되는데 이제 그것도 쓰고 둘 다 써야죠. 사실. 그래서 이것도 쉽나? 그쵸? Toilets have been added. 추가되었다. 나쁘지 않은데 install 하면은 설치되었다는 식으로 쓴 거죠. 둘 다 알아야 돼요. 역시 동사 부분이 중요하고 connect였고 install 또는 add. 예, 아까 방금 말했는데 민영화, 즉 private, public이었는데 private 하게 됐어요. 그래서 something has been privatized 하면은 민영화되었습니다. for something, for a new hotel도 돼요. 어떤 새로운 호텔이 하나 생겼구나 라는 뉘앙스고 더는 그림에 나온 명시된 그 호텔을 위해서 생겼다고로 해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동사 중요하고 4번 이거 방금 했는데 추가되었다. second 하면 부두죠. 원래 부두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두 개가 되었고 현재 완료 중요하다고 했고 동사 as 여러분이 다 아는 거. 근데 수동태 그다음에 수일치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다 복합적으로 중요해요. 5번 이거 맞았을 것 같아요. 건설 그러니까 생기다 만들어지다 build나 뭐 develop construct 사실 다 많이 써요. develop 여기다 built 자리에 쓸 거라면 something have been developed 아니면 something has been constructed 어떤 시설이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필요해요. construct 고 develop, build 6번 얘 나중에 외우라고 할 건데 뭔가 updating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로서 여기 updating visitor amenities amenities 하면은 편의시설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visitor amenities를 위한 업데이팅에 초점을 맞추다, 중점을 맞추다라는 표현으로 웬만한 지도 문제에 다 쓸 수 있어요. 어떤 섬이 개발되었어. 어떤 스포츠 센터가 좋아졌어.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시험의 분위기를 조금 파악한 학생이라면 이거 되게 유용하겠다라고 벌써 외우고 있죠. 그래서 됐고 간단한 표현 정리였고 이제 빈칸 채우기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이 그 그림 시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빈칸을 좀 잘 채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빈칸 여러분이 잘 채운 것도 너무 좋은 예습을 잘 해놓은 거고 한번 답도 한번 맞춰보시고 여기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했어요. 웬만한 도면 지도는 the diagrams show development plans for something으로 끝날 거예요. 어떤 마을 섬, 아일랜드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래서 Port Harbor 하면은 그냥 이 Port 항구를 위한 개발 계획을 보여줍니다.가 제일 쉽고 간단한 것 같아요. 안 베끼고 안 틀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 notably 눈에 띄게 the harbor has key infrastructure and amenities for boats and visitors인데 여기도 사실 암기예요. something 어떤 the island 이었거든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the island나 뭐 the town 해도 되는데 주로 key infrastructure and amenities for 뭐 residents일 수도 있잖아요. town이라면 사실. 근데 여기는 이제 보트와 visitors를 위한 편의시설과 이런 인프라라고 하죠. infrastructure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글자 수 채울 겸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그림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었고 빈칸 채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차트는 사실 차트나 그 문제 자체가 답이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명사나 동사를 좀 빼오면 되는 상황.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더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었어요. Before the development 외우면 돼요. Before the development, after the development 둘 다 여러분이 문단을 시작할 때 쓰면 되고 body 1은 개발 전, body 2는 개발 후, 그리고 시제는 현재 완료. Before the development 관련 이 문단 시제는 과거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그럼 지금은 없나?가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제를 거론할 게 아니면 그냥 개발 전에 이런 게 있다. 지금도 있어. 이렇게 연결하려면 현재 시제도 가능해요. 또는 섞어도 돼요, 사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 그냥 과거 연도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다 현재로 쓰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차트상에 2000년도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 연도를 데리고 오지 말고 그냥 개발 전에 이런 게 있어. 그림상에 있다고까지로 그렇게 문체를 유지하는 거죠. So there are showers and toilets on the northwest side of the harbor next to a small car park. 사실 여기는 좀 더 부가적으로 한 건데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놓고 다른 그림에, 다른 문제에 풀어야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나오는 게 좋은 시험인 거는 솔직히 인정하죠. 너무 나왔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 하면 수업하기도 편한데 야 이거 나와 외워. 나올 때까지 시험 보자. 근데 그런 시험은 없어요. 없어져야 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치사 on 메인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웠으면 준비했으면 맞아요. next to 명사. next to 건물 이름 이렇게 해서 좀 문장도 길이감 있게 만들고 좀 다양하게 맞아야 돼요. 솔직히 대열 아쉽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있다 없다. So there are 그림에 있는 베낀 단어나 구조물 on 어느 쪽 약간 더랑 side on the랑 side 이렇게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바꾸게. 아까 제가 north였죠. 남쪽이면 on the south side of something. 여기는 전체 the area 이렇게 가도 돼요. 이 지역에 이렇게 해버려도 돼요, 사실. 아니면 특정 건물, 혹시 the shop, shop 가게가 있었다면 그 가게의 남쪽에 있었다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실전 기출문제 수업이잖아요. 앞으로 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해보세요. Next to 어떤 구조물. 관사는 너무 어려우면 원래 정말 진심으로 진짜는 문맥에 맞게 관사는 붙이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외워서 대입을 막 하면서 수학처럼 영어를 하는 게 아니고 문맥. 어떤 문장에 쓰인 명사인지, 아니 앞뒤 내용이 뭐야, 주제가 뭐야, 의도가 뭐야 이런 걸 다 보고 원래 관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문법에 집착해서 야 처음 나온 단어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외가 너무 많고 문맥의 영향으로 하나 이상의 답이 가능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아니라 문맥인데 이게 사실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의 공부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도와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건물이나 시설은 그냥 덜을 쓰고 뭔가가 새로 생겼어? 그러면은 부정관사를 쓰면 주로는 맞아요. 항상 맞으려면 이게 답이에요. 문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문해력? 이렇게 많이 말하던데, 그쵸? 중요하죠, 문해력. 글쓰기나 읽기에서. 근데 아니 지금 대회 나가는 거 아니야. 주로만 맞으면 7점대야. 이런 게 지금 중요한 수업이잖아요. 그럼 이거지. 원래 있던 거야? 그럼 더. 새로 생겼대? 그럼 단지 알아야 돼요.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주로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호텔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호텔이 새로 생겼잖아. 아니야? 근데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새로운 호텔을 가리키는 뉘앙스, 그 문맥에서는 새로 생겼지만 덜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 안 중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대회 나가는 거 아니고 다 맞을 필요 없고 관사 시험 아니고 관사 대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제 입장에서는 해줘야 돼요? 주로만 맞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거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관사에 스트레스 받고 막 심각하게 다 맞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수학 아니니까 너 몇 개 틀렸냐 이거 지금 중요하지 않고 여기 만약 덜을 썼다 잘못 썼나 봐 괜찮아요. 의미 전달하는데 큰 방해 안 되고 뭐 점수에 큰 타격 없고 여러분이 혼자 써본 에세이가 맞게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 잘 써졌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The working week, 그 근무하는 주간이 should be shorter and workers should have a longer weekend는 무슨 말이에요? 뭔가 근무 주간이 좀 더 짧아야 되고 또 이게 동시에 뭐 동일한 말이지만 그 근로자들이 직원들은 조금 더 긴 그 주말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그 제안이죠. 벌써 should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좋을 것 같아. 뭐 넌 어떻게 생각하니? 로써 벌써 여러분한테 동의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거를 좀 질문했어요. 그러면 주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당연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사람이 쓰다 보면은 반대하는 쪽과 그 동의하는 쪽이 둘 다 조금씩 생각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실제로 제가 현장 강의 학생들을 보면 그러면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는 동의하는데 다른 면에서 다른 부분에선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입장을 약간 쉽게 말하면 중립 정도로 얘기하되 영어로는 partially agree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해. 즉 부분적으로는 반대한다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 입장을 정하고 약간 장단점 을 둘 다 논해도 괜찮아요. 사실 여기서 근무하는 주가 좀 짧아진다는 거는 당연히 주로 5일 근무, 일주일이 7일이니까 5일 정도 근무하는데 한 4일 정도를 근무한다는 건 설마 3일을 근무한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그리고 좀 더 긴 주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는 주로 전 세계적으로 주말은 이틀이지만 한 3일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일 정도 일하고 3일 정도 쉬고 너무 좋죠. 사실 저도 이렇게 항상 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하지만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올 법한 요즘 시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거지 정답을 쓰라는 게 아니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 다음 강의에선 제가 모범 답안을 소개할 거기 때문에 제가 쓴 모범 답안은 아직은 제가 언급을 좀 자제할 거고 그냥 오늘은 이 응시자 덕분에 여러분이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 그 현실적인 조언을 토대로 이제 혼자 써봤거나 아니면 이 강의를 끝나고 좀 써보는 걸 오히려 더 저는 추천하긴 하죠. 일단은 같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미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을 텐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장이 좀 이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이런 점에서는 조금 여기가 매끄럽지 않아. 이해가 안 돼. 주제를 벗어났나? 이런 점들을 좀 표시를 해놨어야 돼요. 이미 교재 뒤쪽에서. 그래서 이미 구입한 그 교재 뒤쪽을 잘 활용하시고 전 여러분이 이미 약간의 예습 겸 한번 쭉 빠르게 보면서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교정, 첨삭이라는 걸 해봤다는 전제하에 같이 이제 보면서 목적이 뭐죠? 이 학생의 글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자가 아니라 이 학생이 이 주제에 대해 썼는데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고 왜 그랬고 뭐가 좀 부족했고 그럼 그걸로부터 우리 뭘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이 학생의 글을 조금 더 개선하면서 알려주는 표현이나 각종 프레이즈나 주제 관련된 아이디어를 여러분은 바로 외워서 지금 외워서 이제 영상 끝나자마자 제한 시간을 두고 좀 써봤으면 좋겠는 거죠. 좀 더 챌린징하게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이 영상을 안 보고 혼자 써보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물론 좋지만 이제 저는 좀 더 수월한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영상을 보고 나서 제한 시간을 두고 쓰라는 걸 요구하죠. 일단 쭉 읽어봤을 텐데 어떻게 좀 느꼈어요? 벌써 첫 번째 문장부터 I personally did. 이런 식으로 시작하자마자 인칭대명사 I나 you나 we 이런 게 인칭대명사죠. 그래서 I나 we나 뭐 you 같은 것들은 사실 그렇게 뭐 쓰지 맙시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사용을 자제해야 되는 그 단어 중에 하나예요. 흔히 말하는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그래서 우린 지금 학문적, 학술적 글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한테 너무 말하는 것처럼 글을 쓴다는 건 당연히 아직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여러분이 글을 쓸 때는 인칭대명사를 좀 자제하고 그 impersonal structure라고 해서 비인칭 구조로 문장을 여러분이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론을 시작하거나 하는 건 그닥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하지만 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언어적으로 이 학생을 판단했을 땐 괜찮은데 I personally disagree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약간 언어적인 면에서는 괜찮지만 그 내용 구성 면에 있어서 에세이에 서론을 쓰는 거잖아. 그럴 때는 조금 비인칭 구조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주제에 대한 약간 이해를 중립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낫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다음 강의에서 제 학습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죠. 이미 첫 번째 테스트에서 잘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생 거를 소개할 건데, 이 친구 어때요? 일단 동의를 안 한대요. 그쵸?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장은 어때요? 여러분 읽어봤을 때 이미 읽어봤잖아요. 제가 약간의 오류가 있는 문장을 같이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제가 개선된 문장을 좀 같이 읽을 예정이에요. 근데 두 문장이 어때요? 내용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좀 하루 덜 그 일하는 거는 에 대해서 뭐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 주말 자체가 3일 정도로 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문장을 삭제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냈어야 되고 there are two aspects라고 했는데 that support my point of view 해서 뭐 크게 문제는 없고 무엇을 의도했는지도 이해가 되지만 역시나 조금 더 자연스럽고 더 빈도 높은 그런 표현들로 지금 교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 걸로 보여주면 일단은 두 문장 합쳤어요. 뭐 두 번째 문장을 삭제한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아주 적절하진 않지만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뒀고 여러분들은 첫 번째 테스트만 수업을 들었어도 서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낫잖아 라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에 좀 그 점을 약간 반영을 해보세요. 일단 이 친구 건 그대로 둘 테니까. 그래서 뭐 I personally disagree with the idea that the work week should be one day shorter. 그래서 less나 약간 이거는 그거잖아요. 셀 수 없는 명사랑 써야 되는 거니까 뭐 less는 주로 pollution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셀 수 없는 명사랑 같이 이렇게 외워놔야 아 맞다. less는 셀 수 없는 명사랑 써야지 이렇게 좀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근무 주간이 더 짧아야 한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그 말은 이제 여기 또 중복이 됐고 그리고 이 친구가 했던 거 aspect는 빠졌고 어떤 단어가 들어갔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reasons to support my point of view. 오히려 조금 목표 점수가 막 매우 높지 않는 경우에는 서론의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이제 이 친구 덕분에 여러분이 소개받은 문장에서 개선된 이 문장을 외워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 멘트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템플릿 문장으로. 제가 주는 템플릿이 조금 더 성의 있고 좀 더 이제 충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학생 덕분에 여러분이 좀 더 학생 입장에서 쉬운 그 버전의 자료나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또 좋은 지금 자료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나는 에세이 서론을 마무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러면 아예 무조건 there are two reasons to support my point of view 이런 식으로 외워서 쓰는 것도 좀 전략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무조건 막 7점 이상을 꼭 받아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two reasons를 명시해야 돼요. 이렇게 이 학생처럼 그냥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뒤에서 읽어. 이런 식으로 쓰기보단 구체화하는 게 당연히 이제 8점 이상 고득점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됐죠 또. 그리고 지금 외워야 되는 거. 넘어가기 전에 지금 외워야 되는 거는 근무 주간이 하루 더 짧아야 한다를 지금 외워서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은 쓰세요. 아는 척하면서. 그래서 지금 공부도 영어 공부도 되고 또 시험 대비까지 동시에 될 수 있게 이제 이 영상을 잘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였죠? 근무 주간이 working week라고 하기도 했지만 약간의 paraphrasing을 통해서 그냥 work week should be one day shorter를 바로 여러분 에세이 쓰라는 거죠. 오늘 핵심 그 주제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무리 멘트. 이걸로 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 다음 강의에서 제가 제 답안을 소개하니까 일단 여러분이 쉽게 서론을 끝내시고 벌써 그냥 본론으로 딱 넘어가는 게 좋죠. 일단 40분 동안에 250점 이제 익숙해졌죠. 생각보다 긴 시간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준비가 된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다 쓰고 시간이 남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부터, 그러니까 전 강의부터 또는 이 케임브리지 IELTS 18, 17에서부터 강조해왔던 내용은
적당히 쓰고 빠질 줄 알아야 한다 였는데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 공부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쓸지 어떻게 쓸지. 주제는 이전 강의에서 충분히 소개했는데 잘 이해했나요?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자면 The work week should be shorter and workers should have a longer weekend. 같은 얘기죠. 그래서 work week 하면은 근무하는 주가 일단 더 짧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더 긴 주말을 가져야 한다. should는 제한이에요. 뭐 꼭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럼 좋지 않니? 약간 누군가의 제한, 동의를 안 해도 돼요. 뭐 해도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뭐 글의 논리 전개 방식이 결정되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할 거냐면 이렇게 좀 둘 다 어느 정도 다룰 거예요. 그게 쓰기도 쉽고 좀 모범적이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입장에선 많은 아이디어도 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앞서 강의했던 것처럼 난 첫 번째 거만 가지고 그냥 어떻게 분량을 뽑아보겠다. 좋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거의 비슷한데 이제 막바지 약간 다르게 제가 2번을 추가했어요. 더 좋은 글이 되도록. 사실 둘 다 좋죠. 시험용 에세이로는. 근데 일단 둘 다 아무튼 공부를 많이 하는 건 무조건 좋은 거죠. 과하게 준비한다라는 건 없잖아요. 주로 뭐 하는 데 있어서 과한 준비는 좋은 건데 사실 우리 지금 과하지 않아요. 막 수백 개 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 거보다. 단지 이제 저는 모범 답안을 이제 미리 준비했을 뿐이죠. 둘 다 얘기할 거예요. 이거 일단은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약간 이렇기 때문에 그냥 뭐 부분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오늘 논제에 동의하진 않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예요? 약간 strongly, firmly agree 한다고 하는데 저는 partially agree 할 거예요. agree 한다는 건 동의하는 건데 strongly, firmly 전적으로 어떤 특정 입장에 동의한다는 건 무조건 그 근무 주간이 짧아져야지. 너무 5일 근무 너무 길다. 주말을 그러면은 3, 4일 쉬자는 거야? 그거잖아요. 오늘 주제가. 좀 주간 근무를 2, 3일만, 2, 3일 너무 짧나요? 3, 4일만 하고 3, 4일 쉬자. 7일이니까 그쵸?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 난 전적으로 동의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어떤 다른 부분에선 반대하는 입장이다가 partially agree 하는 거. 일단 한번 쭉 그 공부량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지금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배웠던 거에서 좀 이렇게 좀 바꿨구나. 이게 처음이라면 이제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계속 비교해 갈 거고. 장점, work-life balance 알죠? 일과 근무의 밸런스가 향상되죠. 뭔가 좀 많이 쉰다는 건 맨날 일만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 근무와 이거 work-life balance라고 하죠. 그렇게 밸런스가 맞고 요거 low employment turnover 하면은 직원이 그만두거나 그런 율도 좀 낮죠. 왜냐면 충분히 쉬게 하면서 일을 시키니까 당연히 그만두는 직원도 좀 적어지고 그만큼 이런 리크루트 하면은 채용 관련된 비용도 줄죠. 회사도 좋겠네요. 그리고 less burnout 하면 burnout은 진짜 완전 지치는 거죠. 완전 소진. 그래서 그렇게 완전 나가 떨어지는 그런 식의 상태가 되는 직원도 없고 그리고 뭐 맨날 쉬겠다 이런 직원도 없죠. 왜냐면 충분히 이미 쉬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일단 일을 적게 하고 많이 쉰다는 건 financial drawback 있어야죠. 똑같이 벌 수는 없죠. 사실 뭐 똑같이 벌 수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만큼 페이체크 적어지고 그만큼 저축하는 금액도 적어지죠. 왜냐면 많이 벌어야 저축도 많이 하지 적게 벌면 쓰기도 바쁠 수 있으니까. 그러면 accumulate 하면 누적, 축적 이거죠. 축적되는 거. 혹시 뭐 대출이나 빚이 있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만큼 제한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죠. 돈을 막 쓰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걸 못 산다거나. 그래서 사실 좀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 정해진 한 3, 40분 동안 시간 동안에 간략하게 설득력 있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문단에 두 개의 되게 밀접하게 연관된 아이디어가 하나의 그 토픽 센텐스를 그 서포트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공부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 빼도 된다. 이런 조언은 하고 있지만 바로 자료로 가볼게요. 여러분이 핵심 표현들 다 맞았길 바라면서 1번 오늘 주제죠. 짧은 근무 주간의 장단점 정도에 대한 약간 얘기였어요. 동의하냐고 물어봤지만 일단은 동의하면 장점이 많다는 사람이고 동의를 안 한다면 뭐 단점이 더 크게 생각한 사람이니까 이런 단어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he pros and cons of 또 외우는 거죠. A short work week. 오늘 주제요. 는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짧은 근무 주간의 장단점에 대한 주제였어요. 오늘은 2번 rest가 쉬는 거죠. during a 3-day weekend. 주로 주말은 이틀 아니에요? 근데 더 길게 쉬자면서요. 그러면 최하 4일을 쉬자는 건데 설마 4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3일로 했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정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면 돼요. 이틀은 일단 아니잖아. 토, 일, 더 쉬겠다는 건데. 그러면 3일의 주말 동안 쉰다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방금 제가 말한 거. 아니, 돈은 덜 벌어야지. 근데 좋죠. 노는 건. 그래서 그런 장단점. 3번 give workers more time to relax. 이게 짧은 근무 주간의 특징이죠. 쉴 더 많은 시간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에 대한 이해가 이런 식으로 좀 드러나야 돼요. 계속 체크하고 있죠. 4번 재정적 단점 피할 수 없죠. 일을 적게 하는데. 그럼 lead to financial drawbacks. 재정적인 면의 결점이나 단점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5번 이직은 말 그대로 막 맨날 못 쉬게 하고 일만 시키면 당연히 이직률이 높죠. 그런 회사는. 근데 충분히 쉬게 해주면 lower employee turnover 자체가 직원 이직이죠. turnover, 그러니까 바뀌는 거 계속 직원. 번아웃은 체력적 쇠진이나 약간 정신적 쇠진도 좀 의미해요. 사실 번아웃 자체가 막연하게. 그래서 이런 거의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건 장점이죠. 오늘 주제에. 근데 장기적으로는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급여가 줄고 뭐 혹시 부채가 생길 수도 있죠. 급여가 주는 만큼 또 다른 비용이 커질 수 있으니까. So result in 결과할 수 있습니다. A pay cut 자체가 급여 삭감과 그다음에 debt 하면은 빚, 부채 이런 걸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는 괜찮겠지만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아이디어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계속 제가 강조하자 어디에도 없는 시중에 없는 답안을 제공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되게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나는 더 잘해야겠다. 효율적으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빈칸 다 채웠죠? 바로 확인해 볼게요. 서론 너무 이렇게 과하게 과장하지 말라 그랬죠. 적당히. 나는 안 틀린다. 안 베꼈다. 그 다음에 첫인상. 영어를 좀 하나? 이 정도. 또 외우는 거. 저번 거랑 달라요. 그때 controversy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긴 there's a disagreement 하면 논쟁이 있다예요. on 자리에 뭐 about 써도 돼요. So there's a disagreement about the pros and cons. 여기까지 다 외우라고 할 걸 그랬나요? 그렇죠? 여기까지 외워도 되죠. The pros and cons of 주제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약간의 도입부를 외우면서 좀 늘기도 하고 영어도 좀 늘고 또 실전에서 더 잘 쓸 수도 있고 빨리 쓸 수 있고 안 틀릴 수 있고 오늘 주제요. Short work week can improve work-life balance, but it can also lead to some serious financial drawbacks. work-life balance는 좋은데 financial drawback도 생길 수 있어. 로서 이제 주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 마무리 멘트예요. Based on the pros and cons. only partially agree that. 아까 말한 strongly나 firmly와는 좀 다르게 partially는 좀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선 동의하는데 저런 점에서는 아닌 것 같아로 글이 써질 거예요. 항상 사실 이거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한다는 거니까 약간 중립이라는 개념이에요. 찬성을 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That a short
work week is beneficial. 짧은 근무 주간은 유익하다는 거에 일단 부분적으로는 그냥 동의할게 정도로 장단점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간단했지만 여러분이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장단점 생각나고 찬반 이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싶을 때 딱 좋은 논리 전개 방식이에요.